(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오프닝 토크에 대통령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정확하게 밝혀라 라고 얘기를 이제 어제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협회를 찍어서 또 협회 감독 까지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것도 어쨌든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달라지는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는 그래도 느낌이 분명 좀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느낌으로 추측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 더 알려져야 될 사안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을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언급은 일단 우리가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아하.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 경각심을 가질 거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시선이 쏠릴 거고, 그러면 협회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그런데도 또 뭔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답이 영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지난번 현안 질의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의 언급을 분명 이제 뭔가 해명을 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돼 협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좀 느끼지 않을까. 더 많은 부담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감독 바뀌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감독이 바뀌어야 된다고 뭐 기우제를 이제 지내는 건 아닌데, 난 좀 제대로 된 협회를 보고 싶은 거고, 제대로 된 협회 안에서 공개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감독이 선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협회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몇 개월 내내, 지금 10월입니다. 예. 지금 10개월 동안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이 감독에 대한 얘기를 추울 때 했다가 지금 다시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쏟는 것 같아서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좀 집중해도 좀 모자랄 시간인데. 그렇죠. 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A매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또 선수들 와가지고 응원할 텐데, 다른 거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 또 리그 1 같은 경우에도 치열하게 이제 잔류 전쟁도 하고 있고, 우승 경쟁도 하고 있고, 근데 리그 2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제 프로축구에 좀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이거 영 축구 팬들이 다른데 이제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예, 이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뭐 필요한 관심이죠, 지금은. 계속해서 이 사안은 지켜봐야 뭐 되는 지켜볼 필요는 있죠. 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지만, 뭐 국감 결과로 이 감독 빨리 나가세요 하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축구 감독이라는 그 직함 자체가, 이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이미 축구 쪽에서는 룰 자체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바로 퇴출, 퇴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뭔가 이해가 공감이 될 만한 충분한 공감을 얻은 절차로 선임되지 않은 감독이 뻔뻔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게끔 많이 흔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협회장이 바뀌게 된다면, 사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협회장 바뀌면 감독을 이건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협회장 바뀌면 아예 쇄신하면서 감독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최대한 많이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이제 발표가 있잖아요. 네. 내일 발표가 난 다음에 저희가 또 히든풋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컨텐츠든 히든풋볼에서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이야기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나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테나그 감독이 토트넘 본인들의 홈에서 토트넘에게 패한 이후에 그 경기 전에도 이 경기 지면 테나그 자리 보존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졸전 끝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테나우 계속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장은 뭐 글쎄요 토트넘전이 워낙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분명 아쉽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BBC에 따르면 주중 유로파리그 유로파리그 포르투와 아스톤빌라 그 원정 2연전에 테나우가 함께 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일단 두 경기 끝나면 A 매치입니다. 이 A 매치 때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리그는 어쨌든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3경기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보도는 없었죠. 아마 3경기로 제가 마지막까지 소식을 봤거든요. 네. 그 징계 기간까지는 어떻게든 터나우는 연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그 얘기가 나오겠죠. 브루노가 없으니까 성적이 좀 떨어진 거다. 브루노도 아마 테나우도 아마 그걸 믿고서 계속 뭔가 몇 경기 그래도 그 기간까지는 일단 좀 왠지 구단 내부에서 좀 믿어보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는 모든 이제 그 브루노가 어쨌든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제 경기를 뛸 때 근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 뭔가 테나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선수 시절 때 감독 중간에 그 경질된 적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언제? 아 포항에서. 제주? 포항에서? 네. 포항에서 누가 경질됐었어요? 최진철. 아, 그 막판이었구나. 네. 아,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선수 초중반 때는 별로 없었죠. 중간에 경질되고 했던 위기가 포함. 아, 그 사람 있었다. 내가. 그 레모스라고. 2010년 아, 그러면 쓱 보면 감독 바뀔 거라는 게 선수단에게도 딱 소문이 확 돌아요? 아, 선수단은 먼저 오죠. 아, 먼저? 선수단은 먼저. 한 몇 주 전에? 아, 몇 주 일 전이 주- 아니라 일- 한 달 전에 이제 선수들끼리 뭐 소문이 돌죠. 이제 프론트에서 새로운 감독을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감독이 지금 이 맨유 같은 상황이면 선수들이 먼저 알아요. 이거를 강 건넜다. 뭐 이런 분위기를 본인들이 더 많이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맨유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아, 그래? 네. 근데 경기력만 봤을 때는 진짜 강 건넌 걸 아는 경기력이긴 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강 건넜다. 그러니까 감독 바뀐다 그러면 팀 분위기 다운되고 선수단의 어떤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좀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감독이 바뀐다고 하면 바뀐다고 하면. 에너지가 처진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나간다. 네. 이제 잘릴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살 수도 있지 지금 타이밍.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네. 때 그러면 이 감독으로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네. 이 감독하고 미래가 없어. 근데 이제 뭐 알랑깔랑 하는데 분위기 확 올라가면 갑자기 팀이 승리하면서 이 감독이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선수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갈리겠지. 왜냐면 이제 테나도 오면서 본인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존 선수들은 또 불만이 쌓였을 수도 있고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도 좀 쌓였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데리고 온 선수들이 나가서 잘하고 승리가 계속되면 그게 상관이 없어. 성적이 나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버리면 여러 가지로 불만이 이제 많이 뜰 거다. 그리고 그거를 또 잘 추스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럼 결국 그건가요? 그러면 이제 원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맨유가 지금 뭐 테나를 경질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선수 생활 때는 어쨌든 선수단은 미리 안다. 선수는 미리 알고 감지한다. 여러 가지 그냥 치료실에서도 계속해서 소문이 도는 거야. 야, 감독 나갈 것 같은데. 야 뭐 그러면은 야 프런트에서 뭐 2경기 본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거를 감독에 따라서 본인이 뛰고 못 뛰고가 있으니까. 갈리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혼란스럽겠네. 근데 그 감독 혼란스럽죠. 밑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기회다라고 기회다 싶어서 이제 나갔으면 바로 좋겠다. 뭐 이렇게 개인 운동 나가야지. 아. 개인 운동 나가서 이제 내가 잘 못 만들어지 새로운 감독 오면은 이제 보여줘야지 뭐 그렇지. 이런 거고 네. 또 기존에 그 감독에게 신뢰를 받았던 선수들은 왜 그 좀 새로운 감독 오면 또 애매해지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좀 분위기가 갈리겠네요 그러면. 분위기가 갈리죠. 근데 뭐 선수의 뭐 본부는 뭐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그렇지. 팀에도 이 뻐꾸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감독이 바뀌었을 때 이득을 본 적이 있나요? 감독 바뀌었을 때? 딱. 이 기존 감독이 있을 때는 못 뛰었는데 새로운 감독 와가지고 갑자기 급부상된다든지 아니면 잘 뛰다가 새로운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출장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있었어? 네. 언제? 최진철 감독이 오셨을 때는 이제 바로 선수가
아니요, 거의 이군 선수 비슷하게 좀. 그전에 잘 바라보는 뛰다가? 눈빛. 밀려 계셨구나 계속. 네, 그전에는 이제- 좀 뛰다가 그전에는 거의 베스트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저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감독과 안 맞았던 거지. 감독하고 안 맞았는데 이제 바뀌니까 또 이제 경기를 못 뛰게 되고 한 번 또 바뀌었어요. 또 최순호 감독님 바뀌었는데 최순호 감독님은 나를 최인철 감독님보다 더 선수로 생각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적했습니다. 그게 제주로 이적. 그래서 제주로. 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포항 말미에. 알겠습니다. 자, 터너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좀 계속 해볼 텐데, 근데 지금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맨유 전술은 잘 모르지만 이 경기 전에 나갈 때 눈가리들이 희마리가 없어 애들이. 맨유 홈에서 하는데 선수들이. 맞아. 그건 맞아. 팀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축구가 뭐 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 가서 뭐 부딪혀주고 막 기싸움도 해주고 뭐 경기 전에 막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거면 감독이 이거 뭐 지시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그렇죠. 네. 아니 경기 중에 메디슨을 그렇게 계속 놓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라 뭐 저 같으면 차라리 2줄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먼 거 일단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역습에 나가는 방향으로 차라리 경기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1대0이 된 상황에서는 브루노 퇴장당하기 전까지 맨유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시간대에 계속 토트넘에게 초중반에 위기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먼저 지키고 그러면서 가르나초나 레시포드나 뭐 지르크지처럼 역습에 능한 자원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차라리 길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맨유로서는. 그리고 또 맨유 좀 잘 하세요. 제가 또 그 유니폼 오늘 왜 입었어? 네? 그 유니폼 오늘 왜 입었어? 맨유 이따가 또 할 게 뭐 있어서. 하잖아 또. 이따 또 컨텐츠 찍을 게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입고 왔다. 여기 누구야 그걔 누구예요? 요로. 요로 요. 마킹 와서 사신 거 있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새벽에 그 맨유 경기를 본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선수 때 그렇게 했으면은 더 좋은 선수 되겠다. 네? 새벽에 내가 맨유랑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보겠어요. 내가 진짜. 심지어 요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요로 진짜 있는 걸 잊고 있었네. 그렇네. 근데 테나 감독 있었을 때 그 느낌을 보면 좀 선수단의 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감독 매니지의 그 매니지먼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부진하다. 맨유 팬들 경기 보는 거 너무 힘들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대단한 듭니다. 아니, 네. 벌써 그 잡아야 될 경기들 좀 중요 팀과의 빅6 팀 간의 경기에서 벌써 리버풀전 0대3에 이번 경기도 0대3. 크펠도 무기력하게 좀 그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뭐 리버풀이라든지 첼시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프로2 빡셉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 당연히 빡세죠. 이거 두 경기 어떻게 칠지 모르겠네. 이거 두 경기 지금 그렇치면은 위험합니다. 네, 사실 진짜 많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많이 위험하죠. 게다가 네. 리그 기준으로 어쨌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없이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 더더욱 좀 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슈체스니 골키퍼가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다는 거피셜이 떴습니다. 2개월 만에 현역 복귀가 임박했는데 슈테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슈체스니가 다시 이제 바르셀로나 올 거다, 입단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나 봐요.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당장 슈테스니의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네, 슈테겐 선수가 일단 장기 부상을 당했고 페냐 골키퍼를 계속 뭔가 바르셀로나가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슈체스니가 어쨌든 당장 은퇴를 이야기했지만 굳이 따지면 지난 시즌까지 유벤투스에서 계속 선발로 좀 뛰고 있었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일단 그 슈체스니가 당장 최근까지 경기를 뛴 바가 있었고 본인이 은퇴를 선언한 이상 지금 어딘가 계약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바르셀로나에 선발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을 하면 슈체스니 입장에서도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네. 바르셀로나가 슈체스니에게 손을 내밀었고 지금 봤을 때는 슈체스니도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은퇴를 번복하고서라도 그 자리는 가치 있는 자리다라고 본인이 좀 느낀 게 아닐까 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그래서 복귀 임박이고 네. 내일 이제 뭐 발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들려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한 2달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했으니까 좀 오래 쉰 거죠, 사실. 네. 예, 오래 신 건데 어때요? 골키퍼 이 정도 쉬어도 괜찮나요? 아, 2달이면은 뭐 더 몸이 좋아지죠. 아. 2달은 쉰 게 아니지. 아, 그치. 정신적으로 좀 더 회복을 뭐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있는데. 그러네. 왜냐하면 뭐 부상도 뭐 몇 개월 이상 부상당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이 워딩이 좀 그건데 아내를 도와 육아를 하겠다며 은퇴를 발표했다는 게 네네네. 좀 신기한데 어. 그럼 잘 못 쉬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제 쉬겠다는 거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은퇴 번복이 전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선수가 폴 스콜스. 그때 2010-11 시즌 끝나고 리그 우승과 함께 은퇴를 발표했는데 이후에 반년 동안 뭐 클레버리나 안데르송이나 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서 겨울 이적 시장 때 갑자기 스콜스가 복귀를 했죠. 사실 스콜스도 은퇴한 몸이어서 당연히 뭐 은퇴하고 번복했는데 바로 경기 뛰기에는 감각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스콜스는 기사를 보니까 뭐 여영별 팀인가 2군 팀인가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긴 했대요.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복귀했는데 살찐 몸이 하나도 아니고 그 선수 때 그 현역 때 몸이 그대로 쭉 관리된 상태에서 그라운드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뭐 그 당시 스콜스는 맹활약을 했었는데 슈체스니도 이 육아를 돕겠다라고 지금 2달 동안 뭐 육아를 도왔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7월에 뭐 알나스를 간담한다 이야기도 있었고 네. 분명 이적 후 여름 이적 시장 들어가기 8월쯤 전까지는 슈체스니가 그래도 팀을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본인도 나름대로 운동을 좀 했겠죠. 그러면 8월부터 운동을 안 했다. 은퇴를 말한 뒤부터 운동을 안 했다라고 해도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뭐 그동안 슈체스니 몸이 얼마나 불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경기 감각이 어떤지는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최근에 초반에 지금 새로운 감독과 잘 나가고 있는데 골키퍼 슈테겐 골키퍼의 큰 부상은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메꿈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경험 많은 슈체즈니가 보통 이상의 컨디션만 유지해 준다면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히든 랭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 PL 구단 다크 아츠 순위. DS 레틱 기사입니다. 다크 아츠 순위인데 이 다크 아츠가 뭐냐면 시간 끌기, 시뮬레이션 액션.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 약간 더티 플레이를 통칭한다고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뭔가 좀 규칙 밖의 더티 플레이를 통칭한다고 하는데 뭐 시간을 끝나거나 뭐 시뮬레이션 액션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종합해서 만든 용어가 다크 아츠다라는 건데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기록을 모아서 수치화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팀들을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대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불쾌한 메시지는 삼가를 부탁드린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뭐 이런 어떤 그 다크아츠를 잘 이용한다고 해서 팀이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달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는 오히려 이게 네. 반대로 읽히는데 네. 이 다크아츠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팀이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있다는 얘기구나, 네, 이게. 그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크아츠의 어떤 내용들을 잘 활용하는 팀들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네.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전략적 파울이라고 상대의 그 공격을 끊기 위해서 옷을 잡아 끌거나 발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행위도 사실 네. 그 팀 입장에선 되게 영리한 행동이고 그렇지. 이 행동도 다크아츠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하. 아직까지는 네.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또한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했을 때는 그렇지. 승리 확률을 높여주는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약간의 악마적 행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착한 행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어떤 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20입니다. 토트넘입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가장 와. 적게 활용하는 팀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클린한 팀. 카라박전만 봐도 딱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 주원이 형이랑 저랑 입중계하면서 사실 1대0 근데 드라고신이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1대0 딱 됐을 때 10명이서 전반전 한 10분부터 뛰어야 되는데 그냥 좀 내려라. 내려서 수비 좀 집중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네. 지금 뭐 카라박한테 10대 11인데 맞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지키고 좀 안티풋볼도 좀 하고 네. 역습도 좀 해라. 오히려 우리가 권유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한테. 네. 제발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다크 아츠 좀 해라. 맞아. 제발 그렇게 해라고 시간 좀 했는데 끌어라.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계속 맞불을 놓으면서 안 줘도 될 위기를 굉장히 많이 내줬고 그때 카라박이 뭐 슈팅 되게 많이 때렸는데 결정력 부족 때문에 카라박이 다 날려먹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 리듬대로 경기를 한 거니까 다크 아츠라는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채팅창에서도 토트넘은 좀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얘기할 제가 정도니까. 근데 선수 때 이거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시간 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중간중간 하지 않나요? 뭐 일단 밀리고 있으면 어. 흐름 끊기 위해서 뭐 조금 넘어진다든지 안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흐름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경기장에서 하죠. 그리고 뭐 어떤 충돌이 일어났는데 일어날 만도 한데 좀 오래 누워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사실 개인의 성향, 성향이야. 개인이 좀 엄살이 많다. 어. 좀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요. 조금 까인 것 같은데도 막 뒹구르고 막 정강이 모대 내리고 막 스타킹 만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본인은 어땠어요? 저는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요. 바로바로 일어나고. 네. 그런 거를 좀 그 지도자들이 좋아해 주기는 하죠. 근데 진짜 밖에서 지도자들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빨리빨리 안 일어나고 이러는 거. 근데 또 이기고 있으면 또 상황이 다를 수도 그렇지. 있지만 이기고 있으면 다르지. 네, 근데 이기고 있으면 야, 천천히 해 막 이러잖아.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20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원칙주의자, 강한 도덕심, 부정행위를 싫어함.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경기를 재개하는데 빠른 팀으로 손꼽혔다. 24.4초라고 합니다. 포스텍은 이 다크 아츠는 다크 아츠는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터뷰. 그리고 진짜 정직하게 경기에서 딱 드러나요. 사실 이번에 맨유전도 굳이 따지면은 2대0,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더 조심스럽게 맞아. 맨유가 수적 열세잖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기고 있잖아요. 일부러 더 그냥 라인 내리고 네. 맨유 좀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네. 그대로 그냥 뒷공간 열릴 때마다 효율적으로 딱딱 역습 나가도 되게 더 토트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이겼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경기도 잘 보면은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토트넘이 무리하다가 수적 열세인 맨유한테 위기도 생각보다 많이 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경기 운영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는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공격을 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이 다크아츠를 써서 팬들한테 제3자 팬들한테 질타받을 일은 제가 볼 때 이 포스텍 감독이 있는 동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누가 경주마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웃긴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웃기네요.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나? 근데 물론 히샬리송은 동의하지 않을 것. 어쩌면 그래서 그가 호감을 잃은 걸지도 모름. 그러니까 히샬리송의 플레이는 조금은 더티하다. 뭐 이 얘기인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이 기자가 데이터를 봤을 때 에버튼 시절의 히샬리송은 뭔가 누가 예를 들어서 넘어뜨렸다. 넘어져 안 일어나고. 네, 안 일어나고 괜히 아파하는 척하면서 앞서고 있을 때 시간 끌고 그런 게 몇 번 보여서 일부러 농담조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가볍게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네. 됩니다. 주요 그 팀만 있으니까요. 바로 11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20위는 토트넘. 그러니까 토트넘은 그냥 이것만 따졌을 때는 초매너 팀이야. 초매너팀 진짜. 실제 플레이 타임이 제일 긴 팀.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11위 리버풀입니다. 위리겐 클럽 인터뷰가 있네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세트피스의 새로운 건방진 것을 발명하지도 않았고 장갑을 없애거나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 클럽의 말처럼 리버풀은 지난 시즌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경기 재개 시간이 가장 빠른 팀. 슬롯이 클럽을 이어받아 이번 시즌에도 시간 낭비가 없고 눈에 띄는 비열한 행동 사례도 없고 비열하지 않는 리버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면이 있다는 거네요. 계속 공격하고. 하지만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앤디 로버트슨이 순위를 높게 만들었다.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 팀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을 때 공격 재개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뭐 눈에 띄는 뭔가 시간 지연 행동이 없다. 이 부분은 많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리버풀도 보면은 1대0 되면은 오히려 탄력을 많이 받아서 막 추가골 넣으려고 더 공격하고 달려들고 뭐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빨리 정직하게 공격하는 팀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갑을 없애거나 하는 그 인터뷰는 뭐가 있었나요? 화이트가 장갑 푼 거 말하는 건데 화이트가 장갑을 푼 게 이게 어떤 장갑 이렇게 벗어가지고 끼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그 흐름. 근데 화이트는 골키퍼가 아니잖아. 저는 이거 그걸로 알고 있어요. 비카리오하고 화이트하고 그때 북런던 더비 때 화이트가 세트피스 때 비카리오 옆에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다가 비카리오 장갑, 이게 골키퍼 장갑 있잖아요. 일부러 그거 빼버렸어요. 찍찍이를 뗀 거야. 찍찍이를 뗀 거야? 네. 특이하다. 그래서 골키퍼가 비카리오가 짜증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또 지연되고. 그 행동을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 찍찍이 뜯어버린 그게 있었거든. 난 기억이 안 나지? 그건 되게 신박하지 않나? 끈 푸는 애들도 있어요. 일부러? 축구화를. 상대팀? 아니, 뭐 자기 끈 푸는 애들도 풀어 있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상대 골키퍼 끈 푸는 애들도 있고. 상대 골키퍼 끈 어떻게 풀어? 아니 이렇게 코너킥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잡아서. 와, 근데 그것도 아마추어에는 그런 게 있고 시내는 사실 못 본 거 같고. 프로시즌에서 그거 하면 중계에 바로 잡히는데. 그렇지. 바로 잡히지. 네, 그럼 VR도 바로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특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옛날에는 저도 뭐 손에 잡는 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진짜 비일비재했어요. 네, 옛날 공차할 때. 근데 요즘은 이제 프로 씬에서는 카메라가 워낙 많으니까 그쵸. 네. 그런 어떤 더티한 플레이들이 덜한 거지. 옛날에는 뭐 말도 못했습니다. 네. 훨씬 더 심했고. 그렇죠. 완전 심했죠. 말도 안 됐죠. 요즘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누가 잡았는지 모르게. 코너킥 때 보면은 정말 누가 잡았는지 모르게 서로 같이 잡아서 그냥 같이 넘어져 버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심판도 이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할수 없으니까. 파울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좀 카메라가 많은데도 이 선수들의 이런 잡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10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시티의 전술적 파울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2018년 아마존 다큐에서 수석 코치 중 한 명이 선수들에게 그런 파울을 하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울을 따내는데 매우 능숙하다. 반면 그들은 지난 시즌 시간 지연에 대한 가장 적은 수의 경고, 오해를 받았고 경기 재개도 25.2초를 기록해서 세 번째로 빨랐다. 이 정도면 맨시티가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굳이 따지면 이 정도면 낮은 편이죠. 맨시티도 뭐 사실 시간을 지연할 일이 굳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팀의 스타일이 볼을 오랫동안 점유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상대팀한테 공이 가야 그걸 가지고 시간을 지연하고 뭐건 할 텐데 맨시티는 그냥 볼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볼 지키면서 그냥 그렇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렇지. 짧은 그럴 수 패스에 있죠. 빌드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아서 너네한테 시간 안 주고 우리 몫으로 시간 쓸 수 있다. 그러다가 상대가 틈이 보인다? 바로 진입해서 추가골 넣고 그러면 뭐 굳이 시간 지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울을 따내는데 매우 능숙이라고 하면 이기고 있잖아. 그러면은 계속 돌리다가 이제 상대의 수비가 열받는 거야. 그러면 가서 파울을 얻었을 때 이제 얘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 맨시티 애들이 조금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지 않나. 근데 좀 이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돼 사실. 이용을 하긴 해야 돼. 팀이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네. 왜냐면 그러니까 맨시티 정도의 팀인데도 20개 구단 중에 10위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영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역사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9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안드레 오나나는 지난 시즌 시간 낭비로 5번이나 경고를 받았다. 부패의 경기 매너, 심판을 괴롭히는 행위, 바닥에 쓰러지는 행위, 경기 지연을 위해 공을 붙잡고 있는 행위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마냥 클린하게 공을 차는 선수는 아니에요. 거치기도 하고. 뭐 때때로 그렇죠. 근데 전 그래서 좋아합니다. 팀에 이런 선수 필요해요. 승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난 경기 퇴장당했는데. 근데 그건 안 좋은 행동이죠. 네, 근데 네, 그 네. 전까지는 사실 브루노가 뭐 퇴장당한 일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항상 그런 어떤 승부욕이나 이런 에너지로
T1들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전 해준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브루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네. 근성 있는 선수는 팀에 필요하다. 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상대팀이 봤을 때는 조금 싫어하는 팬들도 많아요. 그것도 네, 이해는 돼요. 거칠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부리고. 특히 이번에 메디슨 쪽의 그 행동은 절대 좋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위입니다. 아스톤빌라입니다. 지난 시즌 시간 지연에 관한 경고는 13회로 리그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에밀리오 마르티네스는 PK 지연, 상대 팬, 선수, 감독 등에도 누구에나 난동을 부리는 선수다. 기행이 좀 많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거칠기로 유명한 매티 캐시가 바로 빌라 소속. 이 캐시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허티 그리고 벤탄쿠르도 사실 아마 그때 빌라전에서 캐시 태클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조금 태클이 좀 깊어서 상대한테 부상 입힌 경우들이 있죠. 나 캐시 싫어. 너무 더러워. 이렇게 왜 이렇게 공차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바스럽고 거칠지만 않으면 사실 윙도 되고 풀백도 네. 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진짜 플레이 스타일에 희소성을 더해주는 거라 네. 여러 팀들 팬들이 축구 팬들이 더 이 선수는 가치 있는 선수다,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좀 많이 거친 편이죠. 네, 이거 기사에 나올 정도니까 이름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캐시 얘도 같이 경기 뛰는 거 보면 기분 나쁩니다. 이 친구 아스톤 빌라 이거. 짜증나는 친구긴 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6위입니다. 첼시인데요. 네. 5월에 브라이튼전에서 2대1로 승리할 때 일부러 이 다크아츠를 첼시가 활용을 했다. 네. 니스 제임스가 추가 시간 11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88분에 퇴장당했는데 그때 50초를 그냥 의미 없이 보냈다. 그게 지금 다크아츠 행동이었다라고 기사에 네.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첼시가 시간 제한 행동으로 인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고인 17개의 경고를 받았다. 이런 또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첼시가 다크아츠를 지금 빅시스 팀 뭐 맨시티, 리버풀, 맨유 이렇게 나왔지만 첼시가 그 중에선 그래도 좀 많이 한 편에 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사에 좀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이 굉장히 좀 첼시가 시간 제한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5위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시간 제한에 관한 카드가 15장이나 주어졌다. 시간 제한 행동이 아까 첼시가 17장이었죠. 울버햄튼이 15장으로 두 번째로 시간 제한 행동을 많이 받은 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 15개의 카드 중 5개가 넬송 세메두에게 주어졌대요. 넬송 세메두가. 근데 이게 중계를 울버햄튼 경기 저는 웬만한 경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세메두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나? 이렇게 기록으로 말해주니까 네.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요. 중계 중이나 경기 중을 볼 때는 사실 이런 게 막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스케라가 올 시즌 1라운드에서 제수스에게 했던 짓. 그 엉덩이 쪽에. 맞아. 네, 이상한 행동을. 마테우스 쿠냐의 잦은 액션. 저는 경기 보면서 이건 쿠냐가 좀 아플 법도 했겠다라고 생각이 든 장면들이 꽤 많았는데 오히려 그거를 기사에서는 쿠냐가 좀 오버 액션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닌가 싶고, 조세사 골키퍼가 부상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것. 조세사가 이제 동작이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 여기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 이것도 그 다크아츠 행동이라고 지금 봤던 것 같아요. 등등 랭킹을 오르게 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모스케라는 현재 무릎 염좌로 인해 시즌 아웃이 유력하고, 조세사 골키퍼는 부진으로 인해 이번에 여름이적 시장에 팀을 옮긴 샘 존스톤 골키퍼에게 밀렸죠. 네, 자연스럽게 지금 서브로 밀려나 있는데 현재 울브스는 이들이 빠지면서 조금 더 착한 팀이 되었다. 근데 지금 착한 팀이고 나발이고 네. 팀이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축구를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팀이 아니에요. 네네네. 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 경기를 지금 영 잘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 기사에서 나온 쿠냐나 조세사의 액션이 이 기사에서 나온 것보다는 몇몇 장면들은 이 기자분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아파해서 진짜 통증을 받아서 그래서 시간을 지연한 행동이 제가 느끼기엔 좀 몇 번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과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딱 하나 실드 붙이는 거는 모스케라가 제주스에게 했던 짓. 그거 누가 실드를 칩니까? 네,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좀 없어야 된다. 네. 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시간 제한에 관한 카드가 15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에 항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나? 네. 근데 이게 그 게리 오닐 감독도 인터뷰를 했던 게 판정에 있어서 울버햄튼이 나중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거 오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심을 인정했던 사례에서 울버햄튼이 피해본 게 은근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감독 입장에선 화가 나죠. 주심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는데 실제로 그런 몇몇 사례 때문에 피해를 울버햄튼이 많이 보기도 했으니까, 아니 이거 항의 안 하고서 억울해가지고 못 버틴다.
항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지연에 관한 카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크아츠 순위에서 울버햄튼이 좀 높은 순위에 올랐던 게 아닌가. 이거는 저도 울버햄튼 경기 웬만한 건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기록을 보고 아 이런 거 같다라고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위는 또 독특한 팀인데 예상할 수 없는 팀입니다. 네. 4위는 브렌트포드예요. 브랜트포드는 글쎄요. 근데 우리 그 얘기를 하네요. 아이반 토니와 이제 닐 무페 선수가 나가면서 다크아츠 등급이 잠깐 심각하게 떨어진 것 같다. 근데 브랜트포드는 전략적으로 다크아츠를 활용한다. 지난 시즌 시간 지연으로 리그 상위권, 경기 재개 시간이 평균 30.1초를 기록했는데 경기를 재개할 때마다 템포를 되게 늦게 가져간다. 되게 늦게 경기를 재개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반 토니가 도박 징계 복귀 이후로 노팅엄전에서 프리킥 위치를 몰래 옮긴 것이 추가적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기억나요? 토니가 그때 여기서 차야 되는 공인데 갑자기 이런 데다 맞아요. 네. 차가지고 그게 막 논란이 되고 토니에 반성 안 한다 막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브랜트포드가 경기 재개를 되게 늦게 했다고 했잖아요. 30.1초. 아까 뭐 리버풀의 경우는 재개 시간이 24초, 6초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해가 돼요. 브랜트포드가 진짜 좀 약간 상대를 말려들게 하는 팀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구나. 템포를 반대팀이 끌면서. 그죠? 반대팀이 약간 빨리빨리 전개하려고 그래. 그럼 우린 일부러 늦춰. 천천히 애가 타게. 특히 뭐 어쩌다 보니까 운으로 뭐 1대0 돼서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템포를 늦춰서 상대가 막 심리적으로 말려들게끔 하는 진짜 영리한 팀이에요. 그런 경기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개 시간을 늦춘다. 다크아츠를 많이 쓴다. 이렇게 불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상한 팀이 나왔어요. 2위 아스날입니다. 네. 이게 그거네요. 이번에 맨시티전 집계가 좀 많이 너무 좀 센가? 반영됐다고. 그러네. 맨시티전이 그 수치가 반영이 많이 됐나 봐. 네. 보니까 맨시티전의 점유율은 12%였다. 뭐 경기 내내 아스날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라야가 골킥 하나당 45초를 소모해서 경기에서는 무려 9분을 소모했다. 이는 이번 시즌 어떤 팀들보다도 1분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라야 골키퍼가 소요한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가장 긴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것 같고 32번의 경기 재개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지연된 시간이 42.7초. 올 시즌 모든 팀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아스날은 이번 시즌 시간 지연에 관한 경고로 6장을 받았는데 이는 다른 팀들보다 2장이나 더 많은 수치라고 하니까 맨시티전의 그 상황들이 아마 이 시간 지연, 다크아츠 행동에 대해서 아스날에게 굉장히 좀 많이 징계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맨시티 경기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아스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2위가 아스날이라고 했을 때 그럼 1위 뉴캐슬이네 라는 채팅이 있었거든요. 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 눈에 확 보이나 봐. 네. 1위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입니다. 네. 에디아우 지도 아래 다크아츠로 명성을 얻었다. 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선수 몇몇을 얘기하고 있어요. 닉 포프, 파비안 셰어, 제이콥 머피 이들이 좀 다크아츠를 많이 활용한 선수들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기사에는 좀 담겨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말 러셀스가 워밍업 도중에 상대 스로인을 지연시켜서 2번의 경고를 받은 전적이 좀 옆에서 이제 몸 풀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경기 중에 그 벤치에서 앞에서 몸 풀다가 상대 스로인을 2번이나 지연을 해서 경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기마랑이스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받은 선수. 올해도 22개의 파울을 얻었는데 아마 파울을 얻을 때마다 기마랑이스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시간을 또 지연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좀 아닌가 싶고요. 이 다크아츠가 거친 플레이랑은 다릅니다. 얼마나 그 중단된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마랑이스는 사실 조금 수비할 때도 거친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는 본인이 파울을 얻었을 때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보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앤서니 고든도 그래서 지금 17개의 파울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든이 늦춘 시간이 꽤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캐슬은 그 다크아츠에 있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두다. 이렇게 지금 일단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거칠고 좀 터프한 그런 팀이니까. 그리고 이게 뉴캐슬의 수비 전술인데 뭐 이것도 저는 수비 전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대를 조금 거칠게 다루긴 해요. 그러니까 반칙으로 상대 공격을 뉴캐슬이 자주 끊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야,
너네가 거칠게 해, 우리도 똑같이 거칠게 한다. 그럼 뉴캐슬 선수들도 당연히 상대의 거친 수비에 당하는 장면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상대도 고통스러워하고 뉴캐슬도 고통스러워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경기들보다 이 경기는 경기 자체가 과열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1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캐슬에서 이 얘기가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잘못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네. 네, 그런 말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순위에 동의하나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동의. 예. 네. 토트넘이 꼴찌라는 거는 진짜 독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완전 동의하고요. 포스테코글루의 경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늦춰. 그러니까 좀 늦춰주세요, 진짜. 네. 너무 조절 좀 해. 앞만 보고 해. 높았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럼 이거 잘하는 애를 하나 영입을 해야지 그러면. 아, 그래요? 같이 하는. 이런 해서, 애들. 예, 좀. 지금 토트넘 로메로가 옛날보다 거치지 않아서. 그쵸, 예전보다는 확실히. 네. 그리고 뭐, 확실히 의도적으로 뭔가 막 피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현역 시절에 이런 거 유독 심한 팀 있었어요. 얘네들 만나면 빡세다. 얘네들은 조금 축구 왜 저렇게 하냐 이런 팀 있었어요. 현역 시절에? 현역 시절에는 이제 중국 애들. 중국 애들? 네. 아침에서 만나면? 뭐 아챔도 있고 연습 경기에서 만나면 네. 다크 아치가 아니라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려. 아니 왜 어떻게 하는데? 그냥 거칠어? 거친 것도 있고 걔네는 그 패싸움이 약간 그게 패시브야? 일상화가 됐나 봐. 어. 그래서 동계훈련 갔는데 연습 게임을 뛰었어요. 거칠게 팍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그 중국 애들 벤치 앞에서 부딪혔는데 얘네들이 튀어나와서 주를 갈기는데 0.5초가 안 걸려. 진짜 참지 않는구나. 참지 않아서 바로 걔네는 그냥 파박 하고 막 바로 애들이 와서 막 다 때리니까 얘네는 이게 일상화가 돼 있고 얘네한테는 뭐 시간 지연, 뭐 거친 행위 이런 게 통하지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개념이 없구나. 그냥 바로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막 패싸움 했나요 그때? 했죠.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 그때 마침 KBS에서 취재차 왔는데 다 찍은 거지 그거.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싸움이 나고 막. 근데 그거 한 번뿐이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중국팀 만나도 똑같았어요? 중국 애들은 확실히 거칠고 뭐 시간 지원 같은 것도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냥 뭐 정강이 보호대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여러 가지 그냥 상식 밖에 좀 그런 행동들을 많이. 중동하고도 해봤을 거 아니야? 중동도 심하죠. 중동도 침대 뭐 이런 거 심한데 중동보다는 저는 중국이 오히려 더 거칠고 더 그런 거 같아? 네, 중국이 훨씬 심한 것 같아서. 그래도 원일이 있었을 때는 중국이 좀 축구를 좀 하지 않았나? 외국인 선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아닌가? 전에 이제 그보다도 전에. 그 전에 이제 그보다도 중국 애들 전이야? 이제 그 외국 애들 많이 영입하기 전에는 정말 좀 심각했죠. 아예 그걸 모르니까. 축구를 네. 모르고 하니까. 지금 마음대로 공착을 했구나. 그리고 저는 뭐 이거 하니까 반대로 했던 팀이 생각나는데 최순호 감독님 강원에 있을 때 거친 파울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토트넘인 거지. 아예 그냥 뭐 차라리 파울을 할 바에 골을 먹어라. 나는데 그게 축구가 발전되는 길이다. 인터뷰에도 나왔어요 이런 게. 선수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차라리 실점을 해라. 뒤에서 괜히 잡아채지 말아라. 뭐 이런 인터뷰를 강원 시절에 많이 선수들한테도 그 지시를 하고 언론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네, 예전에. 그래서 내가 포항에 감독으로 왔을 때 너 다카치로 이제 너도 거치니까. 네. 근데 중앙 수비수 안 거친 선수들이 어딨어. 근데 그 최순호 감독은 그것도 그냥 하는 소리, 그냥 이제 뭐 어쨌든 그래야 축구 발전이 된다는 뜻으로 얘기했겠지. 뭐 그렇게 수비를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뭐 이 팀 거칠다, 뭐 이 선수 거칠다 이런 선수는 없었나 봐요. 뭐 거친 선수는 다 뭐 거의 거칠긴 하니까. 근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없었고. 뭐 예전에 뭐 그런 건 있었죠. 2013년 그 울산전 때 그 시간 지연 하는데 이제 골킥을 돌아가면서 원래 한 번 정도만 돌아가는데
3명이 돌아가는 거야. 그때 최종전 때죠. 최종전 때. 그래서 옐로카드 다 받고. 근데 한 명이 차는 척하고 나오고 또 골키퍼가 또 차는 척하고 나오고 세 명을 하길래 저건 좀 심한데? 심각한데? 네,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근데 또 그런 플레이를 보면 상대 선수나 뭐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받으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야, 그건 진짜 특이한 경우다. 그렇게 이제 시간 지연하는 경우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랭킹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가볍게 제가 이제 축구 탐구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 시어로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의 득점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시어로 칼럼이 있었는데 스트라이커로서 골 넣는 방식은 전혀 중요하진 않지만 구석으로 완벽한 슛을 찼을 때 좀 먼 거리에서 구석으로 완벽하게 찼을 때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어러의 활약 비결은 대부분 골에 더 가까운 구역에서 골대에 가까운 구역에서 나왔지만 먼 거리에서 슛에 대한 것도 역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런 칼럼을 썼냐면 원거리 득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시어러가 한번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원거리 득점 수가요. PL 박스박 득점 중 가장 높은 수치는 07-08 시즌 191골이고 지난 시즌인 23-24 시즌은 143골로 좀 줄어들었어요. 네, 먼 거리에서 때리는 골이. 이게 글쎄요, 축구 스타일의 변화 때문일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겠죠. 예전에는 중거리 슛만 잘 차는 중거리 스페셜리스트도 팀의 전술에 따라서는 미드필더에 선발로 뛰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팀들이 다 활동량을 중요시하고 그렇지. 좋은 발밑 기술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맞아요. 투박하면서 중거리 슛만 잘 차는 선수는 더 이상 웬만한 팀에서는 선발로 특히 미드필더에서 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거리 슛에 특화된 자원이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이렇게 골수가 줄어든 게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예전보다 수비 간격이 좁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물론 수비 간격이 좁고 그들이 박스에 내려앉아 있으면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아크 밖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골문 쪽에 워낙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중거리 슛해도 다 블락이 막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골수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네. 추측은 좀 되네요. 이건 전반적인 어떤 그 전술의 진화로 인해서 슛 거리가 꾸준히 감소 중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박스 바깥에서 나온 총 골의 비율이 아주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다. 23-24 시즌에는 박스 밖에서 득점한 비율이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이것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역시나 먼 거리에서 때리는 것보다는 잘 짜여진 전술 안에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24-25 시즌 5라운드까지만 집계를 했는데 이 초반에 유독 멀리서 골을 넣는 선수들이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박스 밖에서 이미 18골을 생산이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유로에서도 박스 밖 득점이 꽤 나왔는데 조별리그 총 득점의 4분의 1이 박스 바깥에서 득점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약간 좀 우리가 요즘 낭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박스 바깥에서 시원하게 골 넣는 뭐 제라드의 슈팅이라든지 뭐 램파드. 스콜스라든지 뭐 베컴의 어떤 그런 그 슈팅 이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램파드도 그렇고 그런 한방들이 사실 되게 좋은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이 좀 덜 나오죠 아무래도 그들이 때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의 대부분 이제 패스를 좀 맞아요. 주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긴 해. 많이 만들어. 뭐 드리블 스페셜리스트도 사실 그래서 좀 뭔가 특정한 장점을 가진 특화된 장점을 가진 선수가 사실 요즘에는 좀 찾기가 힘들죠. 야, 근데 이거 재밌는 내용이 있네. 일단은, 시어러가 생각하는 원거리 득점의 요인은 뭐냐면, 공 자체에 관한 요인이 있다. 시어러 본인이 뛰었을 때 축구공의 무게는 대체로 동일하다. 하지만, 리그컵이나 유럽대회에서 뛰었을 땐 PL보다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리그에서 뛰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하게 된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임팩트가 좋았을 때 볼의 스피드가 빨라지고 정확한 어떤 그 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원거리 슈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최근에 축구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기자기하게 만들면서 또 전환을 통해서 뭔가 박스 안쪽에서 상황을 만드는데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때리는 것을 좀 지향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한번 원인이가 얘기 좀 해줘요. 이 얘기가 있는데
시어러는 훈련 연습 때 반복적인 슈팅 연습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에서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기술 연말, 슈팅을 좀 먼 거리에서 때리는 기술 연말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이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그런 훈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한 게 반대로 탈장 수술을 4번이나 받은 이유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슈팅을 꺾어서 많이 차는 연습을 많이 하면 탈장이 와요. 아, 그래. 그러니까 실제 국내 선출들에게도 물어보면 슈팅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몸 상태를 물어보면 장이 좀 꼬이는 느낌이 맞아요, 든다. 배가 아프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뭐 크로스가 좋은 선수들, 슈팅이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탈장이 많이 해요. 스포츠 헤르니아라고 신진호, 신강훈 이런 선수들도 크로스 많이 하기 때문에 탈장 많이 오고 꺾어 차고 꺾어 뛰고 이런 선수들이 이 부상이 많이 오고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요 사타구니 쪽에 여기를 손을 이렇게 그렇지. 대고 있어가지고 좀 오해를 받지. 아, 여기를 여기 좀 이렇게 막 계속 여기 만지고 있으니까. 뻐근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계속 풀어. 사우나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습관이 푸는 돼. 거야. 네. 아. 뭐 독일 쪽에 가서 수술을 또 많이 하고 이게 안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맞아. 많이 있었어요. 네. 탈장. 네. 그 손흥민 선수도 약간 좀 손흥민 선수도 있었죠. 잘 꺾어뜨리고 진짜 슈팅 많이 하니까. 여기에 피로까지 누적되면 더 그러겠죠. 요즘 그런 건 아니겠지? 요새는? 요즘 슈팅이 아, 많이 안 나와서 요새는 역할의 문제가 아닐까. 역할의 문제가 네, 봐야겠죠. 역할의 문제이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야, 난 이건 처음 알았네. 네. 이렇게 슈팅 강하게 때리고 크로스 많이 하는 선수들, 연습 많이 하는 선수들 탈장이 오는 건 처음 알았어. 근데 재작년인가 제가 2017, 18 선수할 때 탈장이 K리그에 완전 유행처럼 불었었어. 그래서 그 독일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독일로 그 의사한테 막 4-5명이 시즌 중에 가고 그랬었어요. 뭐 이용 선수도 맞아, 탈장 이용 때문에 선수 많이 탈장 때문에 고생 고생했었고. 많이 했어. 네. 네. 그래서 이게 아픈 거 될 것 같은데 하고 뛰면 아픈 거야. 그래서 조금씩 이게 장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동작을 취할 때 튀어나오기 때문에 또 아프고 그걸 또 묶어주고 이런 기술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독일 가서 좀 많이 수술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 선수들이 구단마다 이 탈장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막 재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의사가 잘하냐,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독일 가서 막 수술하고 오고 한국에서도 막 수술하고 오고. 아, 야, 이거 탈장 얘기는 진짜 신박하게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그 선수가 좀 탈장 당했을 때 이 선수의 성향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틱을 차고 꺾어 차는 그러니까. 꺾어 선수들. 차고. 네, 그런 건 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제 그 정치인 얘기했잖아요. 네. 이 보고 배워야지. 탈장 수술할 만큼 끝나고 슈팅을 연습 많이 해라. 네. 그 정도로 정치인도 슈팅 연습이 필요하다. 슈팅 연습 필요하다. 네. 히어로도 탈장 4번 수술 올 만큼 연습을 열심히 많이 했다. 했다고 하니까 네. 중거리 슈팅 차려면 이 정도는 연습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국내 선수 가운데 기억나는 중거리 슈터. 중거리 슈터라니까 꼭 농구 얘기하는 것 같다. 먼 거리에서 슈팅 때리는 그 선수, 기억나는 선수 누구 있어요? 정혁, 전북에. 아, 그래? 인천과 전북의 정혁. 정혁이 그 정도였어? 가마차기 꽤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 그래? 저는 한 명 딱 있습니다. 누구? 미친놈 하나 있어요. 누구요? 이창민. 아, 이창민 최고, 최고. 아, 중거리 그냥- 기술은 진짜 최고예요. 발목이랑 이 특이해. 빠따가 남달라요. 특이해. 그냥 걔는 한 번, 두 번에 뻥!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막 힘주고 와서 빵 때리는데 맞아. 이창민은 그냥 짚고 때리면 들어가는. 굉장히 위력적인 중거리 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서 원더골도 있었지만, 사실 사람도 참- 아슬아슬하게 많이 비껴나. 골이 되는 경우는 그래서 가람이가 엄청 싫어해요. 왜? 잡으면 때린다고? 잡으면 때리고 힘 빼고 차면 들어갈 것 같은. 가람이가 봤을 때는 힘 빼고 차면 들어갈 것 같은데 차기 전에 힘이 좋은 상황에서 힘을 너무 주는 너무 거야. 주니까. 그러니까 슈팅 때리면 옆에서 이렇게 봐요. 저 새끼 또 야, 힘 좀 빼라 막 이러고. 힘 빼고 차라. 네. 저는 아마 다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권순영. 권순영 인정이죠. 권순영은 정확도도 좋았어요. 오, 네. 맞아요. 저는 권순영이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때렸을 때 K리그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수치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 바깥에서 매갈이 없이
그 코스로 딱 때리는 거. 메갈이 없진 않아. 뻥 나간 느낌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창민 같은 느낌은 이창민 아니야. 느낌은 아닌데 네. 코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깔아서 꺾어서 중거리로 막 가랑이 정확하게. 넣고. 예. 그래서 저는 권순영. 맞아요. 네, 나름의 어떤 그 코스를 공략하는 그 기술이 오. 굉장히 뛰어났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네, 예. 아주 이전에 노상래도 있었고, 아, 고종수도 캐논 슈터. 있고. 네. 기성용도 있고. 근데 기성용 선수는 워낙 우리가 또 해외에서 뛴 시간에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K리그에서 땄다 생각은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넣었던 그 올 시즌 초에 넣었던 기성용 선수 중거리 슛 있잖아요. 손F 시즌이었는데 네네네네. 그런 골들은 또 한번 다시 한번 클래스를 입증시키는 골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화요일이다 보니까 큰 얘기는 뭐 하지 않았었고 아마 이제 내일이면 또 챔스, 내일 새벽부터 챔스가 펼쳐지기 때문에 내일 히든풋볼은 또 경기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저도 이제 오늘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침이 있구나, 저녁에. 저녁에 아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스타TV에서 아침 중계도 이제 아프리카가 영상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제가 이제 다 스케줄이 있어가 저녁에 저 지금 또 녹화하러 딴 데 가야 되거든요. 네, 저희 회사 스케줄입니다. 네, 회사 스케줄 또 녹화하러 또 가야 되고, 내일은 또 지방 출장을 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아침 중계를 좀 못하고, 그러나 오늘 새벽 중계는, 아스날 경기, 아스날 PSG 경기는 혼자서 중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분들이 채팅창에서 언제 쉬냐고 막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입중계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좀 괜찮긴 한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생각해봤는데 지금 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축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제이미 캐러거, 게리 네빌도 이거 형 보면 깜짝 놀랄 안 돼. 거예요. 그 친구들 나 지금 10분째 얘기 안 하고 있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전경기 출장. 네, 근 한 달 동안에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소문 많이 내가지고 연말에 인판티노 회장한테 형 상 받을 수 있게. 인판티노하고 상을 받아. 피파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